조갑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 밤 8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자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입니다. 특수부 검사의 흔히 잘못된 관행으로 여겨지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는 목표로 하던 바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다른 혐의, 여자관계라든지 뭐 지저분한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그 사람 주변 친지, 가족을 뒤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수법을 흔히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추진하면은 엉뚱한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윤석열, 권성동 두 사람이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식을 뚫고 하는 게 이거 전형적인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판사, 교수, 기자 이 네 직군에 속하는 사람은 정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판사, 기자, 교수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판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심판하던 사람이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플레이어가 되면은 거기서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깁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자 출신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래 갈 필요 없습니다. 최근 한 6, 7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권성동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꼼수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명약관화입니다. 즉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 빠져버린 사람은 미로를 헤매듯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미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또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정안은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은 새 당헌이 됩니다. 여러분,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의 근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장시간의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행 당헌은 비대위의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고 되어 있다.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사건의 그 지적 부분을 이런 식으로 피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나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다른 꼼수를 찾겠다고 하니까 미로에 빠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은 비대위 새로 출범시킨 거 다 해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새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기어코 이준석을 몰아내겠다는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별건 수사하듯이 또 다른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게 결국 당헌 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헌 개정안이 정말 이게 위험한 당헌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즉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 4명만 작당을 하면은 당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작당만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바로 비상대책위를 만든다 이겁니다.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면은 당 대표가 해임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요게 이준석 몰아낸다는 거기에만 꽂혀 있지 이게 얼마나 나중에 악용될지를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아니 5명 중 4명이 작당하는 거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대표를 바꿔버리겠다. 즉 당권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함정을 스스로 파고 있습니다. 이게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당 소속 115명 중 87명이 참석했고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국민의힘이 이 중대사에 대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전부 지금 이준석 대표로부터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주호영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끼리 비대위 회의를 열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라는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이라면서 법원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지금 가처분 재판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말이 날지 모르는데 또 다른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당헌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바꿔진 당헌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당헌이 바뀌었다. 그럼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비대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간다. 근데 그것은 가처분 신청 재판에 걸려 있다. 그럼 당헌을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죠? 당헌을 바꾸어 놓고 그러면은 지금 잘못해가지고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를 유발한 그 사안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받겠다는 건지 그다음부터 뭘 하겠다는 건지 또 과연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자기는 소집 안 하겠다고 합니다. 소집 안 하면은 또 강제로 소집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추석 전에 되겠습니까? 한쪽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한쪽은 당내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역사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딱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오거돈, 박원순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4월에 보궐선거가 예고되었습니다. 보궐선거가. 근데 그때 민주당, 지금 이 민주당의 당헌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은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게 당헌에 딱 적혀 있었어요. 이게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시일 때 요 당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부산, 서울 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됩니다.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정권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지 않고 2021년 4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싱겁죠.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으니까. 그런데 당헌을 고쳤습니다. 당시 이낙연 당대표가 무리하게 당헌을 고쳤어요. 당헌 고치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했더니 참석률이 26.35%밖에 안 되고 거기서 찬성이 86% 나왔습니다. 무리하게 당헌을 고쳐가지고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습니다. 자, 당헌을 고쳐가지고 후보를 내니까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큰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거 준 대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안철수 씨가 범야권 단일화하자 해가지고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씨와 아주 치열한 경선을 해가지고 오세훈 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겼습니다. 부산도 크게, 서울도 크게 이겼어요.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 그냥 그 뒤 대선까지 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에 생생하시죠? 그때 이낙연 대표가 순리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가지고 당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선되었을. 그런데 야당 부음을 만들었다 이거죠. 야당 부음을 만드는 기폭제가 바로 서울 시장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작년 4월 아닙니까? 똑같은 길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습니다. 이 당헌 개정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고 합시다. 성공하는 게 이게 성공입니까?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국민 여론이 야, 이거는 이준석과 윤석열 대결이다. 이준석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권성동이 이준석을 죽이려 한다. 해가지고 이준석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특히 경상도 중에서도 대구 경북지방에서 지금 이준석은 경북 출신이죠. 그쪽에서 윤석열을 배신자로 보고 이준석 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은 윤석열 지지 기반은 붕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스캔들이 생기면은, 그 다음 상황은 2016년 가을에 최서원 스캔들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던 그 구도, 그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편과 이준석 편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말하자면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오늘 열어젖힌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예감이 오는 것입니다. 꼼수는 반드시 꼼수를 낳습니다. 거짓은 그걸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과 꼼수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눈사람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그게 눈사태가 되고
그걸 일으킨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